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나영환 선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 예정. 올해는 과연 사과가 있을 것인가? 군사 대국을 지향하는 집단 자위권 발동. 일본에서조차도 상당히 우려된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광복 70주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광복 70주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1909년 10월 26일 열차 하나가 하얼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얼빈에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민족의 원흉이라 불리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젊은 청년,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 의혹을 받고 심한 추궁을 받게 됩니다. 누가 지시했는가? 누구에게 말을 했는가? 배우는 누구였는가? 안중근 선생님은 한마디를 합니다. 누구하고도 모의하지 않았고 누구도 배우는 없다. 난 혼자 결단했고 나 혼자 행동했다. 하지만 우리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 사살 배후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손자 최발렌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난로와 같은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셨다. 올해로서 최재형 선생님 순국 9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에겐 낯선 인물이죠. 여러분, 독립운동가는 누가 기억납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김구 선생님, 이승만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3.1운동 이후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결국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금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살림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바로 우리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우리 선생님의 숭고한 뜻, 독립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우리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고요. 우리 선생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의 환경, 선생님이 살아가고 계셨던 그 조선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때는 바야흐로 우리 1908년도로 가겠습니다. 1908년도는 1907년도에 고종이 퇴위당하시고 드디어 군대가 해산됐던 해입니다. 그 당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연초라는 지역입니다. 이 연초라는 지역의 최재형 선생님의 집으로 많은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아주 거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나라의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되었지만 바로 국내로 들어가 이 나라의 독립을 확실하게 쟁취하겠다. 나라가 뺏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 고종 황제에게 다시 국권을 돌려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야심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최재형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자금력,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재형 선생님의 어떤 그런 활로가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최재형 선생님의 그 엄청난 자금력과 그리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은 그 당시 일본인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 일본 군경들이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우리의 피해는 약 100여 명이고 그들의 피해는 4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그 엄청난 자금과 군사적인 나름대로 군사 무기를 나름대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1858년 조선이 가장 혼란한 시절에 노비 출신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기생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탄생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신분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최재형 선생님 집안이 조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드디어 옮겨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작은 도시였던 지신어라는 지역에서 결국 정착을 하지만 절대 빈곤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그 당시 또 형수님의 구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리면서 12살의 나이에 바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린 소년이 걷고 또 걸어도 결국 배고픔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그 배고픔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조그만 항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재형 선생의 운명을 바꾸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당시 노선장 부부였었던 표트르 그리고 세머노비치라는 바로 부부의 손에서 결국 최재형 선생님은 자라나게 됩니다. 이분은 우리 최재형 선생님을 정말 친아들처럼 키웠고요.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로 이 당시에 그 가장 강대국이었던 러시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엘리트 청년으로 드디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버지의 소개로 만난 결국 양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소개로 양아버지의 친구 밑에서 사업적 수완을 배워가며 이제 청년 사업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최재형 선생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에 힘입어서 이 도로를 놓는 사업에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뛰어들게 됩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에 능통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세계 장벽이 없고 세계 문물을 섭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로 지식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우리 한인 노동자들 배고팠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러시아를 몰랐습니다. 이 러시아를 모르는 우리 한인 노동자의 대변자,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그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을 주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서 결국 최재형 선생님이 선출되게 됩니다. 최재형 선생님의 인기가 얼마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집에는 전부 다 우리 최재형 선생님,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최재형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들 합니다. 또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있어서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였던 거죠. 이런 생필품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만 해도 소 150마리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군수 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최 선생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업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러시아 정부에서도 최 선생님을 높게 평가하고요.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그 당시 니콜라이 2세의 바로 대관식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취임식 같은 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러시아 정부로부터 바로 국민원자나 불리는 이런 훈장을 무려 5개나 결국 받으신 분이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분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참 낯선 인물로서 우리가 잊혀져 갈 뻔했던 우리 최재형 선생님. 자, 이러면서 결국에 1904년경에 드디어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다 누가 이길 줄 알았죠?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지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그 당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의 소위 그 당시 경무관 소속이었던 통역관으로서 또 이 러일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러일 전쟁 이후에 결국 이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야금야금 먹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정말 배고픔과 아픔을 줬던 이 조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조국을 위해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1907년 헤이그에 우리의 특사가 파견되죠. 을사늑약은 부당한 거라는 특사가 파견됐지만 일본의 방해가 실패되고 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1907년에 고종 황제께서 퇴위당하시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았기에 바로 아까 연추로 모여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간도 관리사로 파견됐던 이범윤 씨가 드디어 누굴 찾아옵니까? 우리 최재형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금이나 군자금이나 여러 가지 무기가 딸리니 선생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돈이 많다 하니 정말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결국 돈을 기부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유 왜? 내가 왜 돈을 내나? 그리고 그런 큰 돈을 선뜻 내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그 당시 1만 루블에 해당되는 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1만 루블이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1만 루블은 그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일할 때 받는 액수가 한 10루블에서 13루블 됐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우리 최재형 선생님,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보여준 우리 최재형 선생님, 정말로 미국엔 카네기가 있다면 우리 조선에는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자, 우리 최재형 선생님께서 이제 1908년경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한 이런 나름대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 유명한 동의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선생님, 그리고 이범윤 선생님,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최재형 선생님, 이런 분들이 동의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를 했던 러시아는 일본의 결국 압력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일본은 알게 됐습니다. 일본이 왜 자꾸 이런 연해주와 두만강 등지에서 바로 조선인들에게 패배를 하는가? 조선인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어마어마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뒤에는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되고 러시아에게 압박을 갑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전쟁에 졌는데 어찌하여 최재형 선생을 너희는 그런 식으로 묵인하고 그런 식으로 놔두는가? 러시아 정부는 이제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을 결국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아들일 수도 없는 조금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재형 선생님도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이 좀 불가능해지자 자, 요런 방법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해서 그 당시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만들고 오히려 이 신문을 통해서 일제의 만행, 일제의 침략 행위를 정말 적극적으로 결국 규탄했던 신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역사적인 바로 우리 민족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하얼빈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갖다가 결국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안중근 선생님이 우리 최재형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민족의 원흉 바로 누구를? 이토를 사살하겠습니다. 그런 포부를 밝힙니다. 이 포부를 밝힌 안중근 선생님을 접하게 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토를 사살합시다. 하지만 이토의 사살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바로 하얼빈으로 합시다. 1909년 10월 26일 드디어 안중근 선생님의 바로 총알이 이토를 갖다가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선생님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 안중근 선생님은 일본의 법정에 서게 돼요.
일본의 법정에 서게 되고요. 최재형 선생님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우리 안중근 선생님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이 부분들을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마지막까지도 안중근 선생님을 구해내지 못한 것을 그 가족에게 항상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족을 보살피면서 그 자신이 안중근 선생님을 구해내지 못했던 것을 계속 좀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최재형 선생님. 하지만 일제가 이제 조선을 완전히 강탈한 이후 러시아 입장에서도 최재형 선생님의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갖다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바로 러시아 연해주의에 파견했던 극동총독은 한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결국 체포를 당했다, 또 풀려났다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우리 최재형 선생님. 그리고 1920년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해주의 군인들을 갖다가 파견하고 이 군인들에 의해서 결국 잡히셔서 아무런 재판 과정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최재형 선생님. 그렇게 최재형 선생님을 갖다가 보호하고 최재형 선생님을 나름대로 지지했던 러시아 정부도 자국과 이해관계가 조금 더 어긋나자 바로 최재형 선생님을 버리는 이런 강대국의 어떤 잔혹함. 우린 뭘 배웁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갖다 배신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 나라의 정부, 이 조국, 대한민국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신 우리 최재형 선생님. 그의 손자 최발렌티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었죠? 난로처럼 정말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조선인에겐 정말 따뜻한 난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 최재형 선생님. 그러면 그 가족들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최재형 선생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장남 최은학 선생님은 공산당원이기도 했지만 1차 세계대회에 참전하셨다가 결국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차남 최선학 선생님은 홍범도 선생님과 함께 독립군 활동을 했던 참모장이셨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으로서 그리고 러시아 포병을 지휘했던 바로 지휘관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타살되셨죠. 다른 자녀들도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될 무렵에 결국 모함으로 총살되거나 타살되셨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의 사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었습니다. 5명 모두 전원 다 타살되셨습니다. 정말로 이날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러시아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우리 최재형 선생님. 한때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졌던 바로 그분. 하지만 조국으로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었던 바로 그분, 우리 최재형 선생님. 러시아에서 사업가로서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로서 엄청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지만 조선에서는 결국 하나의 노비 신분에 불과했던 우리의 선생님 최재형 선생님. 독립운동의 거장, 독립운동의 대부라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우리 최재형 선생님께서 왜 우리의 뇌리 속에서는 낯선 인물이었을까요?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사에서도 우리 최재형 선생님의 비중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비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낯선 인물이었을까요? 첫째,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 국적을 가졌다는 점. 둘째, 공산당원으로서 러시아 혁명에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아쉽게도 바로 소련이라는 국가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교가 단절되었다는 그 시절을 통해서 우리 최재형 선생님이 이렇게 상당히 가려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 다재다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직업도 정말 많았죠. 훌륭한 사업가셨습니다.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언론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정말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자격과 그럴 명분 또한 충분했던 분이셨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우리의 최재형 선생님. 하지만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바쳤던 조선 독립운동의 거장 우리 최재형 선생님. 그에게 오늘날의 이념의 시각을 통해서 선생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독립운동의 거장, 독립운동의 대부, 우리 최재형 선생님. 대한민국은 우리 최재형 선생님에게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구한말 격동기를 살아갔던 위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 독립운동의 거장, 우리 독립운동의 훌륭한 거목이셨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